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대장 용종이 재발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대장 용종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용종이 재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검사를 해가지고 용종이 나왔다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여쭤보죠. 용종이 왜 생겼는지 여쭤봤냐? 그러면은 용종은 제거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던데요. 그냥 1년 후에 또 해봐라, 이런 얘기만 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반백년 살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이거는 기능학을 해서 실천을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 병원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대장 용종 원인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게 무슨 감자밭인지 고구마밭인지 그거 캐듯이 용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있어서 매해 그거를 제거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용종이 생겼다는 거는 염증 반응이고, 용종이 이제 단순 폴립도 있지만 현종으로 가면, 아데노마로 가면 저위험도, 중등도, 고위험도로 가는데, 고위험도 용종은 대장암이랑 똑같이 보거든요. 이런 게 자꾸 생기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일단 대장 용종 재발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보통 하는 급성 알러지 검사 IgE 말고 IgG 아니면 IgG4 이런 지연성 음식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면 계란도 나오고 밀가루도 많이 나오고 꿀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마늘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두가 나온 사람도 있고 생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거트도 나오고요, 심지어 장어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음식들은 한 번 먹으면 장에 염증이 2달 이상 가고, 이런 음식들을 연속적으로 먹으면 만성 염증이 생겨서 이 용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 누수도 오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는 아직 대학병원에는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장님들이나 VIP 분들이 좀 더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쭉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원인에 대한 거는 못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연성 음식 알러지를 알면 수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용종이 자주 생기는 거, 알러지가 생기는 거, 자가 면역이 생기는 거, 만성적으로 변이 안 좋은 거, 여드름 나는 거 등등.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도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하지 않는 검사가 위산 저하 검사입니다. 이 펩시노겐 수치를 재는 건데요, 제가 검사해 보면은 위산 저하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속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위산 억제제를 주죠. PPI 제제 내지는 H2 블로커라든지 제산제를 주면은, 위는 우리 몸보다 25,000배인가 25만 배인가 산성인데, 위산이 약해지니까 음식으로 들어오는 나쁜 균들을 못 죽여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칸디다, 무정균이죠, 아니면 나쁜 세균, 아니면 현기성균, 이런 게 막 증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용종이 생기죠. 장 누수도 오고. 근데 이런 균들이 내시경하면 보이냐? 안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위산이 저하되는데 음식을 빨리 드셔. 그런 분들은 이 단백질이 분해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 흡수 저하로 와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흡수가 저하되고, 예를 들어서 미네랄들은 좀 딱딱해서 흡수하는데 위산이 많이 필요한데,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셀레늄, 철분, 이런 것들 결핍이 오게 됩니다. 결핍이 오게 되면은 이제 대장벽을 복구시키는데 복구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벽 복구하는데 아연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비타민C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고, 장 안에 나쁜 미생물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이것도 대장 용종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도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는 스트레스도 있고 가공식품도 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을 닮은 가공의 물질, 그게 가공식품이거든요. 거기에는 트랜스 지방도 있고, 보통 자연의 음식에 들어가 있는 효소도 없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짠맛, 설탕맛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용종을 만들 수 있다. 또 만성 췌장염도 상당히 많습니다. 췌장염은 내시경처럼 자주 하지 않아서 뒤에 있는 장기라서 잘 모르지만, 만성 췌장염이 나이를 먹을수록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랑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장내에 독소를 주고 장벽에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성 물질이 생성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췌장 상태가 초음파로 보면은 약간 하얗게 나와요. 지방간처럼 하얗게 나오는데, 아니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췌장 기능이 저하가 있는 분들은 좋은 췌장 효소제를 먹고 되도록이면 효소가 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용종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뭐 위산저하라든지 장내 이상균 증식이라든지 빨리 먹기라든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장 누수가 생긴 사람도 있죠. 장 누수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이는 미세한 세포 사이에 탄탄한 타이트 정션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 누수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아토피도 많고, 자폐증도 많고, ADHD도 많고, 뇌질환도 많고, 전신 알러지도 많고, 류마티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전신 염증 질환이 많죠. 그 다음에 몸에 혹도 많고요. 왜냐면 장에서 나오는 독소들은 다 간으로 갑니다. 간 문맥을 타고. 근데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로딩을 넘어서면 그게 이제 장기에 있는 혹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가 있는 사람들은 전신 염증 반응과 면역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용종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방구가 나오는데 가스 냄새가 독해. 그래서 막 옆에 사람들이 도망가. 이런 경우는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이 많이 증식해서 얘네들이 발효된 게 아니라 썩은 거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장 누수도 올 수 있고 장에 혹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이 막 가스 차고 방구 냄새 나고 한다 그래서 장약을 처방해서 먹거나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균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걸 치료하고 복구를 해야 좋아집니다. 근데 이러한 장 누수 때문에 만성질환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원인은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 현대의 큰 유행병 중에 하나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많으면 암을 유발하는데 이게 천연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합성 에스트로겐이죠. 뭐 플라스틱, 농약, 제초제, 벤젠, 뭐 스탈레이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얘들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니까 막 살도 찌고 그다음에 혹도 생겨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만성 피로가 많은 분들은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더 낮아요. 요즘에는 또 임신을 잘 안 하죠. 임신할 때 200배 올라가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고, 그래서 임신을 하면 할수록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암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이제 환경은 독소가 많고 임신은 안 하고 여성분들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데, 여성분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전구체가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독소가 많으면은 그 대장 용종도 생기고, 대사가 똑같은 게 담낭 용종, 담석, 담낭암, 그 다음에 유방, 자궁, 내막, 자궁 근종, 난소, 이 5가지 장기가 똑같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의해서 혹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장에 혹이 있다, 담낭이 안 좋다, 유방에 혹이 있다, 난소, 자궁에 혹이 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유방외과 갔다가 산부인과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에스트로겐 우세증만 치료하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살도 빠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짜증도 덜 나고 추위도 덜 하고 고밀도도 좋아지고 붓는 것도 많이 줄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학에서는 다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해결하면 용종이 안 생기죠. 그 외에도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내가 안 좋은 걸 먹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래도 용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검사를 자주 해봐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런 용종에 대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 해도 후천적으로 이런 걸 다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전자 검사해보면 당뇨가 1등이지만 제가 밥솥이 없어요, 집에. 그리고 밥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거의 잘 안 먹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4.9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생 유전학이죠.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대장의 암이라든지 용종력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에 연관되는 모든 팩터들을 본인이 생활습관에서 조절하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적 원인 외에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스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용종이 잘 생기겠죠. 당연히 염증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 영양 불균형이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소를 안 먹는 분들, 설탕도 많이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장에 용종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섬유소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부르지만, 섬유소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변비 예방으로 생각하는데, 섬유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제가 이전에 어떤 컨텐츠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식물에서 나온 건데 단세 지방산, 지방으로 바뀌어요. 우리 대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항암 효과, 암세포의 자가 사멸도 유도하고,
다음에 관절막에 윤활막도 만들고 식욕도 떨어뜨리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는 암 예방 물질이에요. 변비 목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 거. 저도 아침에 오늘도 토마토, 당근, 샐러리 이런 야채를 엄청 먹거든요. 또 치아씨드도 많이 먹고 이런 섬유질이 있는 거를 많이 먹는 게 용종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평생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몇 명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트레이너들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한 반은 될 수도 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변비도 좋아지고 장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몸의 대사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낮아지니까 용종이 당연히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운동할 시간에 술집에서 반주 먹으면서 매운 거, 뭐 짠 거 이렇게 하면서 2차, 3차 하시는 분들은 맨날 고구마, 감자밭을 정리하는 그 용종 제거를 매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많고 살이 많이 찐 분들도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만은 염증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만이 심한 분들은 몸에 있는 그 미세 염증 수치를 재보면 그 HSCRP를 재보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방세포는 지용성 독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팝스라고 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유방, 자궁, 난소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을 지방세포에서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체중을 빼는 것은, 그리고 저탄수 식사를 하는 것은 단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몸의 염증을 줄이고 암도 줄이고 심혈관 질환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장기간 항생제를 먹거나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를 먹거나 아니면 위산을 희석시키는 제산제를 먹거나 이거를 내면 이제 장에 있는 유익균이 완전히 파괴되고 영양 밸런스가 깨져버리죠. 좋은 균, 나쁜 균 비율이 깨져버리고 장벽에 누수가 옵니다. 그리고 유산저하를 약으로 유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제산제 주고 피폐해 주고 또 와서 대장 용종 떼게 하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장약을 먹더라도 아니면 진통제를 먹더라도 항생제를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고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다른 방법으로 면역 증가라든지 통증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기 중에 대기에도 환경독소가 많아요. 검사해 보면은 농약이나 제초제, 프탈레이트, 스티렌, 비스페놀 A, 자일렌, 톨루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거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환경독소에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쳐서 용종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대 사람들은 독소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씩 땀도 흘리고 물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변도 잘 보고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라든지 우리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1단계 해독은 비타민 B군, 항산화제, 비타민 C 이런 거고 2단계 해독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적당히 먹고 좋은 지방도 먹고 안 좋은 걸 안 먹어서 환경독소를 몸에서 배출시키는 그런 게 돼야겠고, 그 다음에 취하지 않는 알코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자주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환경독소를 못 빼내서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과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술 먹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또 이제 흡연이랑 음주는 점막을 손상시키고 점막의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세포변이가 증가해서 용종이 잘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죠.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쉽게 예방을 하려면 기능학 병원 가서 지연성 음식 알러지도 해보고 위산 저하, 췌장 효소 상태, 장내 미생물 검사,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지,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해 보면은 용종을 매년 떼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되겠죠. 요즘에는 또 그 CTC 검사라 그래서 암 줄기세포 검사가 있기 때문에 암 줄기세포 검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대장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대장의 암도 줄기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암 줄기세포 검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약간 안 좋은 데만 가서 검사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CTC 검사, 암 줄기세포 검사는 MRI보다 정확도가 한 8에서 10% 정도 높습니다. 물론 장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지금 펜타일에서 저희가 지금 세팅하는 거는 장기별 NK를 따로 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NK 검사를 하는데 NK 면역을 하는데 NK 면역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그 병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발성 골수종은 굉장히 쉽게 면역이 올라갑니다. 제일 쉽게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오는 거는 거의 다 고형암, 솔리드암이죠. 유방, 자궁,
간, 폐, 뭐 난소, 전립선 이런 암들인데, 이런 암들을 개선시키려면은 장기에 NK를 알고 그거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런 장기별 NK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기별 NK 검사를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이랑. 그래서 그게 세팅이 되면 가족력에 유방암이 많다, 뭐 대장암이 많다 그러면은 그 장기별로 NK를 측정해서 그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세팅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죠. 유익균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운동, 체중 관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주 흡연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섬유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장벽을 강화시키는 뭐 글루타민이나 아연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고압 산소요법, 고압 오존요법 이런 걸로 강력하게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대마종자 오일이죠. CBD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CBD가 어느 순간인가 전면 수입 금지가 됐어요. 사실 좀 굉장히 유용한 성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펜타일에서는 CBG를 쓰고 있거든요. CBG는 그러니까 카나비게롤이라고 그래서 좀 더 CBD보다는 초기에 나오는 물질이고 얻기가 귀한 물질인데, 얘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대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이 엔도캐나비노이드 시스템은 장의 염증, 세포 성장, 그 장벽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CBG를 먹으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알파라든지 인터류킨-6 이런 걸 억제해서 대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용종이 형성되는 걸 억제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그래서 대장 점막의 손상도 방지하고, 그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를 자멸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세포를 자가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종이 악성으로 변하거나 재발하는 위험을 줄이는데 CBG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CBD랑은 좀 달라요. CBG는 장내 유익균을 지원하고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장내의 건강한 미생물 환경은 용종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것을 CBG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동물 연구지만 CBG를 먹였더니 대장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고, 염증성 장질환, 크론스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염증을 억제해서 조직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고, 이는 용종의 형성도 염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CBG 오일은 용량이 7%짜리예요 7%짜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장 고용량인데, 이거를 혀 밑에 이렇게 서브링갈 방식으로 혀 밑에 놔둬서 흡수율을 증가시키면 모세혈관을 타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CBG 먹을 때는 뭐 항응고제나 진통소염제 먹을 때는 CBG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물어보고 드시는 게 낫고요. CBG를 먹어서 대장암 세포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얘네들이 암세포의 특이적인 표적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CBD라고 하면은 췌장암, 폐암, 특히 뇌암 뭐 이런 데에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좋고, CBG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또 신경계암 이런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CBD는 좀 광범위하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CBG는 특정 암에 대한 암세포 억제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신경계암에서는 CBG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CBG는 CB1, CB2 수용체 외에도 TRPM8이라는 이온 채널에 작용해서 암세포 성장 억제합니다. 이게 통증 및 냉각 수용체인데, 이것은 CBD랑 기전이 다른 겁니다. 7% 농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최고 용량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을 항암 효과도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7% 정도의 농도는 혈중 농도가 용종을 억제하거나 항암하는데 도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통 최적의 항암 효과를 보이는 농도는 5에서 10 마이크로몰인데, 뭐 마이크로몰이라 그러면은 100만 분의 1 몰이거든요. 하여튼 5에서 10 마이크로몰 범위에서 최대 항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10 마이크로몰 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세포 독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신다고 해서 항암 효과가 세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용량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1의 CBG 섭취량이 30mg에서 60mg일 때 세포
세포에 도달하는 게 5에서 10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러니까 한 스포이드를 먹으면 35mg의 CBG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 난 용종 예방이다 그러면 5 마이크로몰이면 한 스포이드, 10 마이크로몰이면 두 스포이드를 먹으면 대장 용종도 억제하고 대장암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가 높을수록 항암 효과가 강해지는 건 아니고 중간 농도, 최적 농도, 암세포 성장의 억제와 세포 자살, 아파토시스가 유도되는 최대화되는 구간이 바로 7%의 CBG를 먹었을 때 유방, 자궁, 대장암 이런 데서 최고의 항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CBD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법원에서 지금 한 3심까지 가가지고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CBD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교보세포종, 뇌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두 가지 같이 쓰면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고농도로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상세포에서도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용종만 떼고 1년마다 검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찍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내가 대장 용종이 한 번이라도 생겼다 이런 분들은 다들 오늘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으로 옮겨서, 정말 내가 작년에 감자밭, 고구마밭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진짜 안 생겼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